아침 뉴스 제목에서 이런 문장을 봤다고 상상해보자. 정년 없앴더니 불량률 이익 69세까지 일하는 공장의 비밀.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아직 은퇴가 멀게 느껴지는 사람도 이미 퇴직을 한 사람도 마음이 잠깐 멈춘다.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일을 놓는 순간 내 삶의 중심도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은퇴 준비를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다. 일하지 않는 나로도 괜찮은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나를 상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런데 이 공장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원하시면 계속 함께 갑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의외였다. 불량률은 줄고 이익은 늘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년을 없앴더니 일이 속도에서 완성도로 바뀌었다. 이 공장은 숙련이 중요한 제조업 공장이었다. 예전에는 60세 전후로 베테랑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매뉴얼은 남아있었지만 손의 감각, 소리로 이상을 알아채는 능력, 기계가 말을 걸어오는 타이밍은 같이 사라졌다. 정년을 없애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작업 분위기였다. 어차피 곧 나가니까라는 생각이 사라졌다. 대신 내가 이 공정을 책임진다는 태도가 자리 잡았다.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불량이 날 만한 지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갔다. 젊은 직원 입장에서도 달라졌다. 실수했을 때 혼나는 대신 그건 내가 예전에 10번은 해봤던 실수야라는 말과 함께 이유를 듣는다. 결과적으로 불량률이 내려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례 1. 퇴직 후 1년 다시 돌아온 67세 반장님. 김 반장 67은 정년 퇴직 후 처음 6개월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가 끝났다는 기준도 사라졌다. 돈은 준비돼 있었지만 쓸모 없어진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다. 공장에서 연락이 왔다. 주 3일만 나와서 공정 점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다시 출근한 김 반장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았다. 대신 불량이 반복되는 구간을 표시했고 젊은 직원에게 이 소리 나면 바로 멈춰라고 알려줬다. 3개월 뒤 해당 라인의 불량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김 반장은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더 잘하는 건 없어. 다만 하지 말아야 할 걸 아는 사람이 된 거지. 사례 2. 은퇴가 아니라 역할 전환을 선택한 69세 기술자. 박씨 69는 풀타임 근무는 힘들었지만 정년 폐지 이후 현장 코치라는 직함을 얻었다. 직접 기계를 돌리지는 않는다. 대신 하루 2번 현장을 돌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 놀라운 건 젊은 직원들이 먼저 박 씨를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거 정상 맞죠? 이 소리 예전엔 안 났는데요? 박 씨는 답을 바로 주지 않는다. 대신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되묻는다. 이 과정에서 젊은 직원들은 판단력을 키운다.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 비용이 줄었고 직원 이직률도 함께 낮아졌다. 사례 3. 은퇴 후 무기력에서 벗어난 65세 여성 작업자. 이 공장에는 여성 작업자도 많다. 이 모 씨 65는 은퇴 후 집에만 있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조건은 하나였다. 속도는 예전만큼 못 맞춰요. 회사는 속도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마감 검사 공정을 맡겼다. 누구보다 꼼꼼했고 작은 흠집을 잘 찾아냈다. 젊은 직원들은 이분한테 통과되면 진짜 안심된다고 말했다. 이 모 씨는 말한다. 돈도 좋지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제일 컸어요.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언제 그만둘까가 아니다. 이 공장의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하다. 은퇴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퇴직 시점이 아니라 역할의 변화다. 완전히 멈출 것인가, 속도를 조절할 것인가, 방식만 바꿀 것인가. 앞으로의 은퇴는 점점 더 길어진다. 60세에 일을 멈추고 90세까지 산다면 무려 30년이다. 이 시간을 전부 쉼으로 채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다시 묻게 된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것인가? 정년을 없앤 공장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다. 사람을 나이로 쓰지 않고 경험으로 썼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회사도 살리고 사람의 삶도 살렸다. 은퇴를 준비한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다. 나는 아직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에 답이 남아있다면 은퇴 이후의 삶도 생각보다 길고 쓸모있고 괜찮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공장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미담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건 좋은 어른들이 있어서 벌어진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뇌와 행동을 이해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것 정말 능력일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새로운 걸 배우기도 힘들어진다고. 이건 사실이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처리 속도, 스피드, 와당기, 기억력은 2030대를 정점으로 감소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모든 능력이 동시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뇌과학에서는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유동지능, 빠른 판단, 순발력, 계산 속도. 결정화 지능, 경험에서 축적된 패턴 인식, 맥락 이해, 직관. 유동지능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지만 결정화 지능은 오히려 6070대까지도 유지되거나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즉, 속도는 느려지지만 틀릴 확률은 낮아진다는 얘기다. 이 공장에서 불량률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노동 강도가 높은 공정을 맡긴 게 아니라 틀리면 큰일 나는 지점, 한 번의 실수가 비용으로 직결되는 구간에 고령 노동자를 배치한 것이다. 은퇴 후 무기력이 오는 진짜 이유. 은퇴를 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몸은 편한데 이상하게 더 피곤해요. 이건 게으름 문제가 아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 문제다. 인간의 뇌는 쓸모있음을 느낄 때 가장 안정된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도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요인은 소득이 아니라 역할 감롤 아이덴티티이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내 판단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 할 일 했다는 느낌이 있는지. 이게 사라지면 뇌는 서서히 활력을 잃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은퇴가 오히려 사람을 빨리 지치게 만든다. 앞서 나온 67세 반장님, 69세 기술자, 65세 작업자 모두 공통점이 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역할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계속 일하라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들리면 곤란하다. 핵심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노동의 형태다. 하루 8시간, 하루 23시간. 생산 담당, 점검 조언 담당, 실행자, 판단자. 이렇게 역할을 바꾸면 체력 소모는 줄고 뇌의 강점은 살아난다. 이건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이득이다. 실제로 고령자가 적절한 역할로 일할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어지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아지며 의료비 지출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즉, 은퇴 후에도 적당히 일하는 삶은 건강 전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는다. 언제 은퇴할까? 은퇴 자금은 충분할까?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하나 더 얹어야 한다. 아니, 어쩌면 이 질문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나는 나이 들수록 어떤 판단에서 강해질 사람일까? 내 경험이 가장 가치 있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이 공장은 그 질문에 먼저 답한 곳이다. 그래서 정년을 없앴고, 그래서 불량률이 줄었고, 그래서 이익이 늘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는 은퇴를 인생의 내리막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어를 바꾸는 구간에 가깝다. 속도는 줄지만 방향은 더 정확해진다. 만약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겠다. 나는 아직 어떤 실수를 줄여줄 수 있을까? 내가 있으면 덜 망가지는 지점은 어디일까? 그 질문에 답이 있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쓸모있고 훨씬 오래, 그리고 꽤 괜찮을 가능성이 크다.